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소멸된 가운데 강원도에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릉 울릉간 항로가 결항됐고 설악산, 태백산,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가 일부 통제됐습니다. 동해안을 비롯한 내륙과 산지에는 오는 23일까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초 동해안에서 해일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일본에서는 일주일가량 대지진 주의보가 발령돼 국내에서도 불안감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은 과연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이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삼척의 한 지진해일 대피로입니다. 대피소 지점까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안내하는 표지판을 좀처럼 찾을 수 없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러자 우거진 숲을 사이로 노란색 표지판이 살짝 보입니다. 표지판이 안내한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이가 높은 식물들 때문에 통행이 힘듭니다. 이런 길을 100m가량 걷자 긴급 대피 장소가 나왔는데 이곳 표지판도 수풀에 가려진 모습입니다. 봐야지 뭘 하든 이야기예요. 안 보이는 건 어떻게? 이번엔 항구 근처의 긴급 대피 장소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지판에 색이 바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주민에게 길을 물어 대피소 위치를 겨우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길목 역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비롯한 돌덩이가 바닥에 잔뜩 쌓여 있는 겁니다. 대피할 때는 뛰어야 할 게 아닙니까? 뛰어가다 보면 돌이 많아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는데. 삼척시의 지진해일 대피소는 모두 42곳, 대피소의 위치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모두 282개입니다. 이 가운데 거리나 방향이 잘못 표기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표지판은 96개로 확인됩니다. 삼척시는 조만간 예산을 확보해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10월까지는 간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고 연말까지는 또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대피소 188곳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49곳에 대해 주변 표지판 보수 등의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개학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주에만 도내 학교에서 7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기숙형 고등학교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일선 학교에선 방역 물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교실 곳곳에 빈자리도 눈에 띕니다. 교실 한가운데에는 카메라가 자리를 잡아 실시간으로 수업을 송출합니다. 마치 팬데믹 시절을 연상케 합니다. 강원도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교생의 3분의 1이 감염됐고 현재 학생 30여 명이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 혼자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었다가 갑자기 한 명이 생기더니 그 다음 날에 한 10명 정도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학교는 지난주 개학했는데 이틀 만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일주일 만에 확진자는 48명까지 늘었습니다. 오늘도 4명이 추가 확진을 받는 등 확산세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쓰는 기숙사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 확산이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숙형 학교뿐 아니라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도 개학 이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학 직전이던 7월 넷째 주엔 3명뿐이던 확진자가 개학 직후인 8월 둘째 주엔 45명, 셋째 주엔 7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느는데 일선 학교에는 준비된 방역 물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손소독제나 자가진단 키트도 대부분 사용 기한이 지났고 기숙형 학교의 경우 코로나 증상만으로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어려워 진단 키트가 많이 필요한데 시중 품귀 현상으로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가진단 키트도 가장 최근에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게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기한이 지난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입을 하려고 해도 예산도 지금 없는 상태이지만 강원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각 학교의 방역 물품 비축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이 부족한 학교에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예상됐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진태 도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 이후 여파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김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가 하면 보수 진보단체는 맞불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광복절 경축식, 김진태 지사는 일제강점기 때 나라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주권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있었다고요? 주권과 영토를 회복한 다음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세우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게 김 지사의 논리입니다. 김 지사의 발언에 항의하는 뜻으로 경축식 도중 퇴장한 광복회가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형태가 갖춰진 건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로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임시정부 외교와 국방, 국내를 관장하는 조직도 있었고 국회 같은 의정원도 있었습니다. 광복회는 대한민국이 광복된 1945년 8월 15일부터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 이 땅에 사신 분들의 국적은 어디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나라가 없었다고 하면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경술 국치일인 29일까지 김진태 지사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도지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무엇입니까? 정부도 아닌 일부 친일자나 신민관에 물들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등방부를 암살하고 폭탄을 투척한 테러 집단입니까? 강원도청 앞에서는 보수, 진보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1948년 건국 발언을 옹호하는 시민단체와 김 지사의 발언이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치했습니다. 대한민국 지켜내는 김진태 지사 지켜내자! 김진태 망언에 대해서 강원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취임 이후 내리 3년째 광복절 축사에서 1948년 건국을 언급했는데 이번만 논란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던 김 지사가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릉 지역의 수건 사업인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이 확정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예산을 확정한 데 이어 세부 인력을 기획운영과, 경비구조과, 해양안전방재과, 수사정보과 등 4개 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에는 그동안 속초해경과 동해해경이 있었지만 속초해경은 NLL을 관할하고 동해해경은 독도까지 담당하고 있어 순환사고 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고 강릉시의 대응도 미온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에 찰랑거릴 정도로 물기가 찼습니다. 누수가 발생하자 급하게 배수로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지하에 찼던 물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구역 주변은 누수가 더욱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충전 시설을 아예 차단했습니다. 올해로 입주 3년 차인 아파트인데 입주하고 1년 뒤 지하 주차장 누수가 생겼고 현재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끄러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을 하다가 누전에 또 우려가 있어서 또 이게 환기가 안 됩니다.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냄새도 상당히 역한 냄새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을 중심으로 누수가 지속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시공사에 여러 차례 조치를 요구해도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고 강릉시에 문의해도 역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공사도 아예 여기 현장에 수없이 와 봤는데도 답을 전혀 못하고 있고 시에서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다든가 과태료를 문다든가 행정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시공사의 누수 조치 문제에 대해 문의했지만 조만간 입주민과 강릉시에 문서로 된 답변을 보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하자 심사 제도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하자심사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심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하자심사 판정 여부에 따라서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 하자 판정에 따른 하자 보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하자 발생에도 시공사의 무성의한 대응이 계속되면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이어지는 폭염에 배추에 이어 무와 당근, 양배추 시세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 19일 경매 시세를 보면 무는 20kg 한 상자에 3만 원이 넘어 지난해보다 57.6%, 평년 대비 95% 높고 당근은 20kg 한 상자에 9만 3천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34.9% 뛰었습니다. 양배추는 8kg 한 망당 8,800원 선으로 지난해 9,700원보다는 조금 낮지만 평년 8월 6,500원보다는 36% 올랐습니다. 채소 가격 고공행진은 추석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동해안 86곳 해수욕장 가운데 61곳이 폐장했지만 막바지 해수욕을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많아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해수욕장 폐장 후 1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는 등 폐장 후 익수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경포와 주문진, 안목, 송정 등의 동해시는 망산과 추암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내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공습에 대비한 경보 발령과 주민 대피 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실시됩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 소방서에 따르면 내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모든 시군에서 경보 발령과 주민 대피 훈련이 진행됩니다. 또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주변 등 각 소방서 관할 구역별로 15km 안팎의 1개 구간을 선정해 15분간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실시됩니다. 최근 광주FC의 역전승을 거두며 4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강원FC가 하나은행 K리그1 27라운드 베스트 팀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7라운드 베스트 경기에 강원과 광주FC의 경기를 꼽으면서 강원을 가장 좋은 경기를 펼친 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리그1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는 강원은 오는 24일 저녁 7시 반 FC서울과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